인간관계를 깨우친 현자들은 내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내 사생활이 심심풀이로 소비돼 상처만 입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생활뿐만 아니라 깊은 얘기는 남에게 하지 마세요.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성인이 된 이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라는 것은 오늘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워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악습관이나 불우한 사정을 굳이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마련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간혹 분위기에 취해 내 얘기를 잔뜩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고 합니다. 내 자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나의 대단한 점을 침이 마를 때까지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얻을 것이 있어서 곁에 있을진 몰라도 그 거만함 때문에 서서히 나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하고도 친절과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니 절대로 내 자산이나 가진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갑이 허전할수록 사람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기도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경제력이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내 재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나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깎아내려 남에게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능은
그저 조용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 역시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인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소문내는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결국 내 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신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누군가 잘못했을 때 대놓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래로 보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재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비판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단둘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이 나의 잘못을 얘기해 주기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뱉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약점을 듣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감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이 악한 점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사람의 약점이 밝혀져 언제 쓰러지는지 관심 갖는다는 점입니다. 내 약점을 주위에서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타인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경험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을 나의 길로 삼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는 노년을 보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젊었을 적 함께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계신가요? 친구가 많았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99%의 인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를 줄이고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째, 말을 줄여야 한다. 둘째, 화를 줄여야 한다. 셋째,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한다. 넷째, 밥을 줄여야 한다. 5번째, 잠을 줄여야 한다. 나이 들수록 내 행동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굳어져 있는 습관을 바꾸고 무언가 절제해야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그 화살이 나를 향하는 일이 생깁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들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분위기에 취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안 빌려주기도 뭐하고 빌려주자니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더 가관인 점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만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황이 필요한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면 됩니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끊지 말고 경청해 보세요.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상대가 말을 할 때 끊으면 무례하단 소리를 듣고 영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 매너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은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보기 싫었던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인 화를 나보다 약하고 어려 보이는 사람에게 푸는 건데요.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화가 많아집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살피는 동안 화는 누그러들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 든 사람의 행동 방법입니다.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 전에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늘고 화가 많이 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휴식 아닐까요? 세 번째는 차를 타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차를 타지 말라고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도 꼭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걷기가 생각보다 많은 운동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입맛이 달라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걷기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부터 면역력 증가 및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땀 흘릴 일이 많지 않은데요. 걷기를 조금 해도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정신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해주고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격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 땀을 쫙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서 10분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비교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걷는 습관을 잘 들여놓고 그 다음 관심 있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밥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나를 통제하거나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끼니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가 고파지면 과식을 하는 등 식습관이 틀어지게 됩니다. 또한 배고플 때 과식하는 것은 체중 증가를 불러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걷기 운동을 습관들이기 시작할 때 식습관도 잘 지켜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와 허리 쪽 관절 부담이 줄고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하게 되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피부도 좋아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뱃살도 쏙 들어간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말 중요한 다섯 번째는 잠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들은 잠이 없다 말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계인 순환 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해가 중천에 떠도 그냥 이불 속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점점 악순환하며 변해갑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분을 아는데요. 계속 늦게 일어나다 보니 하루는 짧고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이 되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좀 참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활을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먼저는 그걸 되돌리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고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과 손자들이 모였을 때 성숙한 어른인 척할 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가끔 웃음이 나오는데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5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 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들은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